롯데 자이언츠 나균환 팔꿈치 이상, 구단들은 부상 방지 피칭 디자인 연구해라. 롯데 자이언츠의 나균환 선수가 팔꿈치 이상으로 교체되었죠. 브런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진행하는 기자가 포크볼 때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안치홍 해설이 일본 애들은 포크볼 다 던지는데 부상이 별로 없다 이런 말 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윤희상 해설이 어느 프로에 나와 말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프로 구단들은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먼저 구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균환 선수가 던지는 구종은 직구 40%, 커브 10%, 슬라이더 10%, 스플리터가 포크볼입니다. 스플리터 40%. 4개의 구종을 던져요. 어느 프로에서 윤희상 해설이 말했듯 이 변화구 구종의 조합에서 부상의 리스크가 큰 조합이 있다. 근데 나균환 선수는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3개를 다 조합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리스크가 큰 조합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단들은 피칭 디자인을 그냥 이기기 위한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하면서 부상 방지를 위한 연구도, 그런 피칭 디자인도 같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나균환 선수는 부상 리스크 조합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건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나균환 선수는 큰 이상 없길 바래요. 이상 있으면 그냥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을 거예요. 아픔 참고 하다가 나중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아프면 팀에 도움도 안 되고, 아시안게임 좀 그렇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부상이 별로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정리해 놓은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투수들은 거의 100% 포크볼 다 던져요. 투수들이 다. 나르비시와 오타니는 수술을 했죠. 팔꿈치 수술. 근데 이 선수들은 앞에 말한 조합, 그 부상이 큰 리스크 조합, 이거 당연히 걸리는 선수들입니다. 왜?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구종을 다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유명한 선수들이죠. 오타니 7개 던지고 다르비시는 10몇 개 던지고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일본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일본 투수들은 부상이 별로 없다. 이것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인프라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훈련 방법 자체도 달라요. 이게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철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대표적으로 김성근 감독이죠. 많이 던져야 강해진다. 일본 방식이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솔직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인프라 속에서 그걸 버티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일본은. 정확하게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걸 버티는 애들을 찾는 거죠. 인프라가 많으니까 철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철안은 분명히 있으니까. 철안이 어깨, 강철 어깨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부상 없는 팔을 가진 투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엘리트 선수들을 찾아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애들이 프로에 들어가 하니 당연히 부상이 적겠죠. 우리나라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하고도 또 다르고요. 미국은 그런 찾는 방법을 쓰질 않고요. 일본이랑 다르게. 그래서 제가 김성근 감독의 투수 훈련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인프라가 없는 나라의 선수들을 가지고 일본 방법을 하면 찾아지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쓸만한 선수들도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일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철저히 관리시키면서 해야 하는 나라예요.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김성근 감독은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별로 다른 건 몰라도 이 투수 훈련 방법에 대한 김성근 감독의 철학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구단들은 이기기 위한 피칭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부상 리스크를 줄이는 피칭 디자인도 같이 연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